오늘 주제는 바로 막말 국감입니다. 제가 사실 디지털 뉴스부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네. 요즘 제목 뽑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왜? 이 황금의 언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왜 제목 전부 뽑기가? 공방으로 와요. 막말을 제목으로 뽑을 수 없고 막말 공방도 한두 번이지. 지금 벌써 네. 며칠째 계속 공방, 여야 공방, 여야 네. 공방 이러고 옵니다. 모든 대결 상임에서. 이렇게 바꾸면 되죠. 공방에서. 안 됩니다. 기싸움. 뭐. 제목 이렇게 다세요. 공방, 기싸움, 막말, 공방전 뭐 또 어떻게? 이게 국감? 물음표. 아 이게 국감? 우리 다음 제목 그대로 갑니다. 이게 국감? 이런 국감. 그래서 좀 이제 참신한 뭔가 말이 나와줘야 되는데 요즘 특히 그 동해에서 이루어지는 한미일 연합훈련 때문에 극단적 친일 행위다. 뭐 일장기 달고 올 거냐?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비난을 해가지고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또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조선은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걸까? 안에서 썩어 문드러져 망한 것. 이렇게 말을 해서 친일 공세에 아예 그냥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네네. 뭐 때 아닌 또 뭐 구한말을 불러일으키는 네, 또 역사 논쟁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 조선이 망한 거야. 안팎의 원인이 다 있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썩어 문드러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아닌가. 뜬금없이 그런 얘기를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게 자랑인가? 썩어 문드러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바보들의 행진 같아요. 네. 이쪽에서 야, 이 친일파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네티즌들은 친일파 이러는데 이제 김수민 평론가님처럼 평론가들은 왜 자꾸 친일파라고 그러시고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말리고 있는데 이쪽에서 철학패야 만세 뭐 이러면 그러면 뭐 우리가 어떡하냐고 더 이상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뭐 그거 똑같은 거잖아요. 조선의 속에서 썩어서 문드러져서 망했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 얘기를 뭘 해요? 그냥 역시 친일인가 뭐 이렇게 얘기가 가지. 왜 그러는 거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어떤 초식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응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김정재 의원은 네. 오늘 KBS 라디오에 가서 그러면 일본 군함이 일장기를 달고 오지 뭘 달고 오겠냐, 태극기 달고 오겠냐 이렇게 말을 하셨대요. 근데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건 일장기는 달고 올 수도 있는데 이제 우길기를 왜 달고 오냐 이거거든요. 그렇지 우길기. 근데 이제 우길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여튼 우길기는 절대 우리는 하여튼 용납 못하는 깃발이 돼 있어가지고 뭐 절대 하여튼 안 하는데 우길기에 대해서는 우길기만 뭐가 나오면은 아무튼 불태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본능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항상 논란이 되는 거는 해군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배에다가 해군기를 달아야 되거든요. 뭐 그게 그 법칙이 있어요. 뭐 앞에는 해군기 달고 뒤에는 국기 달고 뭐 그런 식으로 뭘 조합을 해서 달고 오는데 일본은 해군기가 그 우길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얘들이 일본군의 배가 어디를 간다고 할 때는 반드시 그 우길기가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합리적인 어떤 수준에서 우리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동네 보기 창피하니까 일본은 좀 해군기를 좀 모양을 좀 바꾸시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실제로 독일이나 이런 데는 과거와 비교했을 때 바꿨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일본은 뭐 우리 왜 우길기 왜 느낌 좋은데 기분 좋은데 왜 이러면서 이제 안 바꾸고 뭐 우리는 이건 해군기야 그냥 왜 해군기를 그렇게 보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해군기 얘기잖아요. 해군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우길기가 와가지고 대한민국이 무슨 뭐 다시 식민지배가 되는 그렇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역으로 얘기해서 그걸 달고 오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게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정치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중간 어딘가에서 무슨 얘기가 되는 거에 가지고 무슨 생산적인 찾아야죠.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멸공의 바꾼 것처럼. 근데 서로 그냥 너무 서로 좋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너 친일파 아니야? 이러면 저쪽에서 그래? 너는 친북이냐? 그리고 무슨 상관입니까? 친북하고는 도대체. 친일이냐 친북이냐? 이게 하루 이틀 듣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해방 이후 계속 이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됩니까? 좀 그만합시다 이제. 제 마음 그대로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과도한 반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논리는 성립한다고 봐요. 그리고 과거 민주당 정부 사례를 보면 한미일 삼국훈련이라는 게 2017년에 문재인 정부 때의 삼국 국방장관 회의 때 합의가 된 사항이고 또 한일 간의 공동훈련 또 김대중 정부 때 사렉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우길기 문제는 사실 노무현 정부 때
2007년이죠. 그때 그 일본에 함이 들어왔을 때 우길기 달고 들어왔을 때 인천 해역의 방어사령관이 그 배에 타서 사회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지난 민주당 정부하고도 기조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정도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러면 과도한 반일이다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거기다 대고 이제 하나 더 쌓아버리겠다고 하면서 친북, 반미 이런 프레임을 국민의힘이 들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쪽의 프레임을 보면 한쪽은 한일전이다, 한쪽은 남북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양쪽을 조합하면 뭐다? 북일전입니다. 북일전.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북일전에서. 예. 사실 이렇게 지금같이 외교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는 이제 조금 어떻게든 좀 분위기를 조금 잘 중재를 했으면 좋은 분위기가 해산 있는데 자꾸 이런 논란으로 끌고 가니까 굉장히 피곤한 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잘 해야 돼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마켓하니 전 제품 배송비 무료고요. 반드시 회원 가입하시고 로그인을 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참고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대응을 잘 해야 돼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부 대응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뭐 친일이고 반일이고 뭐건 간에 그건 뭐 일단은 뒤로 밀어놓고 뭐 친일이든 반일이든 뭐 시끄러우니까 그건 이제 두고 북한이 미사일을 쐈잖아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영공을 지나간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무슨 뭐 비행기를 띄우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당사자는 누구냐면 우리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거고 우리가 주도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영공을 지나간 그날부터 이 사안은 북한이 미사일을 뭔가 쏘고 있다라는 사안은 마치 무슨 일본 문제인 것처럼 지금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난 평론가 아니고 네티즌이니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기시다 총리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우리 대통령하고 통화 안 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거기랑 통화를 하고 일본이 난리가 나가지고는 뭘 하겠다는 등 뭐 북한하고 한번 뭘 하기 위해서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력을 하겠다는 등 그래갖고 지금 국면이 마치 일본이 뭘 주도하는데 미국이 그래 좋아 그거 해라고 하고 우리는 그걸 도와주는 것처럼 돼버렸고 그리고 이제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면서 한번 알아맞혀봐라. 내가 어디서 무슨 미사일을 쏘는지. 이러면서 막 모든 시간, 모든 종류, 모든 장소에서 쏘지 않습니까? 심지어 물속에서 쏘는 저수지에서 쏜 거라고. 네? 저수지에서까지 미사일을 쏴? 근데 이제 저수지의 개들이 아니고 저수지의 미사일들이 됐습니다, 이제. 근데 그거 해가지고 우리는 계속 남쪽에서 맞추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쏜 거 같고 어느 미사일을 쏜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이 뭐 해답을 딱 공개했는데 틀렸네. 네? 우리는 저수지에서 쐈는데 니네는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쐈다고 했네. 틀렸네. 근데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는 그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날아올 때 대응 체계가 있어요. 이른바 삼축 체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 일단 쏘는 걸 감지합니다. 감지해가지고 그거를 원점 타격하는 게 1단계예요. 선제 타격입니다. 원점이라뇨. 선제라고 표현합시다. 네, 그 선제 타격인지 뭔지는 얘기하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미사일이 쐈다. 근데 이게 원점 타격하는데 실패해갖고 미사일이 날아온다. 그럼 요격하게 돼 있어요. 패트리어트 3든지 뭐든지 간에. 요격하는 게 2단계. 결국은 남한에 떨어졌다, 미사일이. 그럼 3단계는 대량 응징 보복이라고 해갖고 막 이제 북한에 공격하는 요 3단계예요. 근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쨌든 1단계에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북한이 미사일 그렇게 쏘고 뭐 난리를 치는 거는 너네 절대 우리를 탐지를 못할걸? 원점 타격? 원점이 저수지인데?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는 또 그 원점 타격을 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미사일이 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은 지금 미사일 그 발사 가능성이 탐지가 됐는데 비행기를 날려가지고 폭격기를 날려가지고 거기까지 날아간 다음에 뭐 이 폭격하고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대공포 있고 뭐 이럴 텐데. 그래서 이 남한에서부터 거기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현무 미사일이에요. 그렇죠. 현무 초씨를 쐈습니다. 지난번에 뭐 대응 발사 사격을 했는데 앞으로 쐈는데 뒤로 날아가잖아요. 현무 미사일이. 정말 그때 너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뭐 미사일은 잘못 쏠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보고가 되고 바로 대응이 되고 뭐 이래야 되는데 뭐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뭐 미사일은 원래 앞으로 쏘면은 뒤로 갈 수도 있어. 뭐 이런 분위기고. 그런데 실제로 실전 상황이었으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 쏠 이 어떤 조짐이 있어가지고 현무 미사일로 대응하자고 쐈는데 뒤로 가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총체적으로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쏘고 뭐 할 때 지금 윤석열 정권의 단 하나의 해답은 한미일의 무슨 군사 협력으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군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거기 대응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요. 미사일이 뒤로 날아가고 저수지에서 쏘고 이러는데 그 대응이 되겠어요? 그게 대응이 안 된다 그러면 당분간 군사훈련도 뭐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군사적인 협력도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고 뭐 다른 옵션들이 있어서 북한을 뭐 어르든지 달래든지 또는 뭐 꼭 대화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슨 다른 압박 수단이 있든지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없고 계속 아침마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미일이 그냥 협력을 해가지고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한미일 우리가 연합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북한을 혼내줍니다. 혼내줄 수가 없다니까 미사일이 뒤로 날아가가지고 정말 답답합니다. 이런 거를 지적하고 야당이 거대 야당 이런 걸 지적하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냐 국익을 최대화하고 있냐 이런 와중에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무조건 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정작 국익을 못 챙기는 분야가 뭐냐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스리슬쩍 넘어가요 지금. 거의 뭐 일본 말 다 들어줄 기세예요. 그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가? 그 윤석열 정권에서 하자고 한 게 뭐냐면 대의 변제안을 얘기했잖아요. 한국 정부가 먼저 피해자들한테 돈을 주고 보상을 하고 나머지 구상권을 일본의 기업에다 청구하자. 이거였잖아요, 얘기가. 근데 민간합동의에서 피해자들 데리고 와서 얘기를 하는데 피해자들이 동의가 안 됐어요. 피해자들이 집에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뭐 병존적 채무 인수아니에요. 뭐 이름도 어려워. 그게 뭐냐면 일본 기업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받아야 될 채무를 정부가 만든 재단이 인수하는 거예요. 그 채무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정부 재단하고 피해자들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는 거고 일본 기업은 그 재단에 참여하든지 말든지 뭐 참여할 때는 좋은 뜻으로 참여하는 거고 사과는 없고 이런 모양새로 그냥 지금 가고 있어요. 그 논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국익이라고 말하는 일본과 관계 개선을 해가지고 추구해야 되는 국익이라고 말하는 범주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당사자인 피해자들의 이익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가잖아요. 무조건 북한이 미사일 쏘니까 우리는 신이란 얘기 들어야겠네. 신이란 얘기 들어야겠네. 설득됐어요. 아니 나는 이 일본하고 얘기를 계속 뉴스를 보면서 찐을 팔아가지고 김민하 평론가가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 아니 계속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뭘 어떡하자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렇게 한쪽에서 막 가고 있는데 제대로 된 비판을 하고 제대로 된 대안을 갖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이게 뭐 친일이냐 반일이냐 친북이냐 뭐 이거 얘기하고 있다 지금. 답답한 거예요. 이 네티즌은 평론가 아니고 네티즌이니까. 아, 네.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죠. 마켓하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 울분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